전형적인 이제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라는 게 범인 도피죄거든요. 당신이 운전한 거 맞아?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5월 25일 촬영을 기준으로 저번 주 내내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죠. 김호중 씨 명의의 차량이 이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한번 이렇게 올라타고 내려온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가버렸다. 전형적인 이제 뺑소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출석한 사람은 김호중 씨 소속자의 막내 매니저였다라고 해요. 그분이 제가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차 명의자가 가수 김호중 씨였으니까 당신이 운전한 거 맞아? 왜 도망쳤어? 당신이 지금 감싸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김호중 씨는 자기가 운전한 거 아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뺑소니 친 거는 맞다, 하지만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김호중 씨가 술로 마신 거 맞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제 날짜로 검찰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뭐 소속사 대표도 청구를 했죠. 소속사 대표 한 명 더, 이렇게 총 3명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3명 다 이제 인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김호중 씨 외에 3명은 앞으로 재판,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구치소 생활이 절대 녹록하지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던 일반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살려면은 그 스트레스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상 이 김호중 씨 외에 2명, 이 사건에 연루된 3분들은 힘든 구치소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될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을 통해서 풀려나는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재판으로 넘겨지지는 않았죠.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 전에는 구속 적부 심사라는 것을 청구를 해서 이 구속이 과연 적절했나라는 그런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고,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보석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똑같아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보석으로 석방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들이 이제 아직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는 뺑소니 부분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음주운전 여부하고 소위 말하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범인 도피죄거든요. 범인 도피죄까지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기소 전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거는 좀 시간상으로 좀 무리가 있고,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근거로 보석 신청은 아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이 사건은 아마 보석 신청을 하기만 해도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김호중 씨 당사자와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음주 뺑소니 사고,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이런 사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은 적발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모든 사건들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해서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적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서울 이런 데는 정말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난 지점으로부터 쭉 역순을 해가지고 CCTV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승차할 때 누가 승차하는지 이게 CCTV에 거의 잡혀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술도 마셨고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콘서트도 이렇게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거의 통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김호중 씨도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고하고 구호 조치를 다 했으면은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가지고 구속까지 일어날 일은 절대 없었거든요. 음주운전에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거기다가 다른 사람 운전자를 내세웠다, 범인 도피죄까지, 정말 말도 못하게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을 결심했던 그 순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사고가 나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위험을 모면하고자 사고 장소를 이탈할 경우에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사고 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국가 발전에 이렇게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CCTV가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히 시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범죄들은 빠져나기가 어렵다는 거, 이 부분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막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 도피죄가 있고 가장 큰 범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에는요,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든가 심한 중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해당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경우, 초범이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벌금형 정도 있는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떨어집니다. 김호중 씨가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범행 자체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큰 지분을 저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뭐 형벌로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사건만 놓고 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석방을 바라는 보석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